자, 교재 221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상단에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정 설정의 의무다 하고 매회 출제합니다. 제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때 내가 잘못되면 말로만 책임질게요. 그럴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업무 보정을 설정할 의무가 있으니까 제목 딱 잡으시고, 자, 그럼 이런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수업하는 걸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제재가 있겠죠. 위반하면 상대적인 취소 사유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니까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공사들은 모두 무엇에 가입되어 있다? 보정이 설정되어 있겠지. 안 돼 있으면 영업이 취소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크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제목을 보셨다면 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무슨 개공사가 죄가 많아서 저 사람이 입은 모든 손해를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성립 요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이럴 때만 책임을 지겠다. 이를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첫째, 원인된 행위가 있고, 두 번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데, 세 번째, 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을 진다. 이게 성립 요건이죠. 자, 이제 이 성립 요건을 지금 법조문을 보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원인에 무슨 결과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2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1번 원인된 행위 나타났습니까? 자, 법조문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동그라미 과실 동그라미 있었거나 또는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 거기 동그라미 합니다.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 그런 두 가지를 원인된 행위라 합니다.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넘어가면 그때 개공사가 교재 222페이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기 밑줄 긋고 제목에 중개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손해 발생한 건 책임지지 않겠죠. 중개행위의 밑줄. 그리고 오른쪽 223페이지 다시 법조문이 나옵니다. 상단에 2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거기 밑줄 긋습니까? 그리고 3번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할 것, 방금 읽었던 것을 다시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제일 밑에 큰 2번 결과입니다. 자,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교재 개공사의 고의과실 또는 타인에게 사무소 장소 제공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자, 줄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게 결과입니다. 22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다만 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정신적 손해는 중개사법의 일반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법의 근거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답합니다. 원인이 두 개 계속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자기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을 하는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하는 원인에 의하여 무슨 결과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이때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라 그랬고 중개사법에서 정신적인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런 원인된 행위와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이제 법조문을 2장 넘어가면서 계속 보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게 인과가 성립되잖아. 그죠?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성립 안 되면 책임 안 진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저 올해인이 매도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데 개공사가 아파트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억에 사고 팔았는데 한 달 뒤에 IMF가 터오더니만 아파트 가격이 4억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럼 1억이 손해났잖아. 그죠? 그런 재산상 손해 개공사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잖아.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법에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런 것까지 개공사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개공사의 원인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원인이 뭐다?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책임지니까 상식이죠. 고의적이라는 것은 내가 중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손해 입을 거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 합니다. 고의적인 재산상 손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실도 들어간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과실이라는 말은 내가 중개를 할 때 저 사람이 이런 손해가 날 줄 몰랐어. 그죠? 몰랐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져야 된다고 인과가 성립돼 있죠. 과실도 포함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과실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개공사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혀놓고도 나는 그럴 줄 몰랐다. 과실을 주장한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의과실이 원인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르고 한 과실도 책임을 진다는데 이게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과실을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라고 유명한 판례가 들어옵니다. 이때 과실은 어디까지라고요?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추상,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상적이다 그래요. 자, 눈에 보이는 건 뭐라 부를까요? 구체적이다 불러요. 구체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과실을 경과실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까지를 책임진다. 그래서 과실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문제를 걸 때는 이렇게 걸겠죠. 원인된 행위에는 중대한 과실만 해당한다. 문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OX, X잖아.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자기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밖에 나가면 무자격 개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자격 개공사가 원래 무자격이 아니고 정상적인 개공사인데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해서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자, 그럼 취소됐으면 더 이상 중개업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은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억짜리 공장 하나를 거래시켰다. 그러면 이 무자격자가 공장을 거래했으면 자기는 사무소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친구 사무소에서 야, 네가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반반 나누자.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까 금지행에서도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하면 1년에 1,000 그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 그래서 자기 사무소를 그렇게 장소를 제공해서 이제 수수료를 나누었겠죠. 그런데 그 무자격자는 이제 돈 수수료 받고 갔어. 근데 그 계약이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일한 사람은 가고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장소를 제공한 자를 원인으로 하겠다.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여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인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만약 시험 지문에서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OX. X예요. 다시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X예요. 제공할 수도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자기만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빌려줘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느낌 가지셔야 되지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면 안 된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전용의 의무 없고 겸용의 의무도 없어요. 전용이라는 말은 자기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무도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다고.
공인중개사는 안마 시슈쇼업을 할 수도 있다. 이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죠? 그래서 전용과 뭐 겸용의 의무가 없으니까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틀립니다. 제공할 수는 있다. 그 대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라 그랬지, 이때 정신적인 손해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읽었지만 정신적인 손해를 우리는 위자료라고 부르는데 이 위자료를 업무 보정으로는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만약에 이런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 골 때립니다. 자, 예를 듭니다. 개공사가 아파트를 중개했어요.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이제 5억에 사고 팔았고 매수자가 일주일 뒤에 이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좀 있다가 매수자가 개공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고인지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원인이 있는데 우리 신랑이 날마다 잘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당신이 책임지시오. 개공사 그런 책임질 수 있다 없다. 그런 정신적인 손해 책임 못 지죠. 잘못하면 정신적인 손해를 책임지려면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날마다 잘 들어오는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어떤 사람은 뭐 바빠서 뭐 이러는데 그럼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호수를 못 찾는 거야. 치매기가 있어가. 그런 손해에 대해서도 개공사 책임질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 책임 안 진다는 말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당신이 뭐 같은 땅을 중개해 주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 이런 걸까지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겠나. 그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 안 진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것. 이런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O 이거 찾으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지지 않지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할 수는 있겠죠. 민법에 의한 민사 청구할 수는 있다고. 청구는 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알고도 까칠까칠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해야 되는데 원인은 무슨 원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는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그때 정신적인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할 수는 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민사 청구할 수는 있다. 그죠? 여기까지를 의식해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성립 요건이 맞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는 것을 보정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업무 보정 설정 방법이 나타납니다. 225페이지. 자, 225페이지 박스 밑에 1번 보정 설정 의무 해놓고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최소한의 책임 보정으로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최소한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이 아니라는 걸 의식을 하시는데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 1번 보정을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1번 보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정보험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큰 2번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 동그라미. 넘어가서 226페이지 상단에 3번 공탁할 수도 있다. 공탁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럼 방법을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해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정을 설정하라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뭐? 지금 했잖아요.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보정보험. 두 번째는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공탁할 수 있다.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겠죠. 또 정신없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입하고 영업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보정이 설정되어 있겠죠. 안 돼 있으면 영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잘 모르시죠? 조사를 안 해봤어. 자, 일단은 보정보험에 가입한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한보증, 한국보증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합쳐져서 서울보증보험 거기에 가서 가입하는 게 보증보험이에요.
이 보증보험은 아무데나 가입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뭐 동부화재 이런 데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니까요. 그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을 합니다. 공제는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오늘도 들었지만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아까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라 들으셨죠? 그때 개공할 때 공이 뭐다? 공제사업자. 누가? 중개협회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까. 그래서 협회에 가서 가입을 하고, 공탁은 법원에다가 돈을 딱 맡겨놓고 하는 것을 공탁이라 그래요. 자, 지금 적었는 거, 노랗게 적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증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이 보증기관을 잘 보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 90%는 전부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입해 있는 협회가 가입하는 게 편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공제를 제일 많이 가입합니다. 왜? 공제사업자가 협회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면 중개협회 100% 가입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럼 내가 가입한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하니까 거기 가입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90%는 공제에 가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90%면 한 10%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겠고, 공탁 돈을 1억 맡겨놓고 영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방법은 있지만 공탁은 0%예요. 여러분이라도 돈 1억 맡겨놓고 사고 나면 거기서 책임질게 이렇게 영업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공제는 90%, 그러면 보증보험은 10%라고 그랬는데 왜 공제가 100%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데 공제는 30만 원을 가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그러면 보증보험은 28만 원쯤 가입해요. 좀 싸잖아. 그죠? 싸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 협회편에서 배우는데 협회는 지부장, 지회장 선거를 합니다. 서울시 지부장, 강남지회장 이런 선거를 한다니까요. 선거를 한다라는 말은 한 사람은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게 선거잖아. 그죠? 그럼 떨어진 사람은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나는 협회 안 간다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 중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업을 하려면 세 개 중에 하나는 가입해야 되니까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고 영업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한 10%, 거의 90%는 전부 공제에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공탁은 0%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방법은 세 가지. 자, 그럼 이런 방법은 알았는데 그럼 가입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제 금액이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26페이지 하단 2번에 보증 금액 찾았습니까? 근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저 설정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아까도 살짝 읽었지만 최대 설정액이 아니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최저 설정액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 1번 법인인 개공사 얼마 가입합니까? 2억 동그라미, 옆에 분사무소 얼마? 1억.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1억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 우리말로 개인이죠. 개인은 얼마? 1억 가입합니다. 1억 동그라미. 3번에 지역농협 줄 딱 긋고 얼마 가입합니까?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그 옆에 특수법인은 이렇게 돼 있죠.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법인은 무조건 2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죠? 법인은 무조건 2억입니다. 아, 이게 그죠? 이 단원에서 여러분 문제 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금액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단조로운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도 물었어요. 자, 법인이 분사무소 지점을 3개 가지고 있다. 얼마 가입해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 문제 묻습니다. 이거 완전 상수 문제입니다. 얼마? 자, 지금 했잖아.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씩. 답이 얼마? 5억. 이런 문제를 묻는다고. 그래서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좀 까칠하게도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런 거 하나 별도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법인은 무조건 2억이니까 특수법인도 2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부침육조는 전부 1억씩 가입하는데 이게 지금 2배로 올라가기로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바뀌기 때문에 교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전까지 그게 바뀌면 그 숫자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원래 나올 거 딱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는 거기 1억 가입하도록 돼 있죠. 제가 이 수업을 처음 할 때 공인중개사 2천만 원 가입하고 영업했어요. 2천만 원.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니까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다가 5천만 원에서 다시 1억으로 올라갔는지가 지금부터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10년이 넘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지금 1억을 가입해서는 손해를 충분히 책임 못 진다는 것도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현장에서 대공사들이 뭐 한 달에 몇 건 합니까? 잘 모르지만 매매 하나, 임대 하나 한 건 했다 칩시다. 그럼 2개 했잖아, 2개. 임대도, 매매 가격이 얼마일까요? 잘 모르지, 우리는. 근데 막 10억짜리 매매 하나 하고 임대 얼마짜리? 1억짜리 했다고 칩시다, 임대를. 그러면 2건에 11억이라는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관리하는데 손해가 나면 공인중개사는 1억을 책임지라. 1억에 가입한다는 것은 금액이 많이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개공사들이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상가를 하나 받아줬다. 그럼 그것도 가격 나름이겠지만 20억짜리 경매 물건의 상가를 받아주고 관리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1억을 가입한다는 건 금액이 얼마나 낮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원래 입법에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시험 전에 만약에 금액이 바뀌어 들어오면 그건 100% 시험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단면에서 얼마나 쉽게 나오겠지. 금액을 딱 두르니까 2배로 올라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방법 알았고 금액 알았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이 거기 보면 최저 설정액이다. 이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자, 1억을 가입하는 게 최대로 물어줍니까? 못해도 1억은 물어주라는 뜻입니까? 못해도 1억은 물어줘야 된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 설정액이 아니고 최소 설정액이다. 그 말도 의식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밑에 3번에 1번 앞부분에서 등록할 때 많이 공부했어요. 자, 개공사가 사무소 등록을 한 때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자, 다시 보증 언제까지 설정하라고요? 중개 업무 개시 전. 그래서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됐고, 오른쪽 227페이지. 자, 한가운데 2번 업무 보증의 유지 의무라는 게 있고 가볍게 날짜가 나옵니다. 제일 밑에 1번 다른 보증으로 변경한다. 변경에 일단 동그라미. 자,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죠? 첫째 줄에 기존의 업무 보증을 다른 종류의 업무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줄 걸까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까지 줄 거 놓고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증명서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공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보증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다가 중간에 나는 공제로 변경하고 싶어. 공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변경할 수 있겠지. 너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영원히 보증보험으로 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중간에 공제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언제 변경하느냐 하니까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책임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변경은 가입한 보증이 만기가 되면 가입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지금 동그라미 한 게 뭐였죠? 효력이 있는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거 체크했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면 2번 상단에 이번에는 재설정입니다. 재설정이란 말은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니까 동그라미 1번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 거기 줄 거 씁니다. 만료에 줄 거 놓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합니다. 만료일에 동그라미. 자, 또 이야기하는 거죠. 보증보험은 여러분 통상적으로 얼마에 가입된다? 1년 단위로 가입한다니까요. 그러면 1년이 지났어. 또 나 영업은 계속 할 거잖아. 그죠? 영업은 중개사무소 차려가지고 딱 1년만 하고 그만두지는 않을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보증보험은 만기가 됐는데 나는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만기가 되면 언제까지 가입해야 된다? 만료일까지만 다시 가입하고 영업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이거를 시험에서 뭐라고 낼까요? 만료되기 5일 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X. 만료된 날로부터 7일 내로. 그것도 웃기죠. 만료되고 7일 내로 가입하면 그동안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료되면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돼. 시점을 2개 찾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변경은 언제까지? 변경은 효력이 있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됐습니까?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요합니다. 큰 3번 별표 놓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정정서 사본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별표했죠? 1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자, 중개의 완성이 뭐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 줄 바꿔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찾았나요?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거 줄 딱 꺼놓고 이를 위반하면 오른쪽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 박스를 보니까 뭐를 설명해 준다? 1. 보장금액. 자, 보장금액이라는 것은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이 보장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기간 설명해 주고, 세 번째, 내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업자나 공탁기관의 소재지 동그라미 하시고, 서울 중구 충무로 17번지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이다. 이렇게 소재지를 가르쳐줘야 사고가 나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를 설명만 해야 됩니까? 자료도 제공해 줘야 됩니까? 자료도 교부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 안 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동관에 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해 봅시다. 중요하다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다 들으셨는데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자 매수인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해서 중개가 완성되었다. 이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대답해 보세요. 계약이 체결되면 개공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 첫째 뭐? 거래계약서. 당연히 쌍방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또 교부해야 될 거. 그렇지.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하고 3년 보관하라고 수업 들으셨다니까요.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오잖아요. 세 번째 보정사본입니다.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사본을 교부해주고 그리고 설명도 하라 그랬잖아. 그죠? 사고가 나면 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서 사본을 교부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몇 년 보관? 이거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교부 안 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부동산 거래해 보시면, 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개공사 첫째 뭐 나눠줍니까? 거래계약서 반드시 넣어주죠. 두 번째 뭐? 확인 설명서 반드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입했다는 보증보험 사본도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나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니까. 참고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죠? 작은 물건을 샀어요. 그럼 이게 매수자잖아, 지금, 그죠? 제가 매수자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했으니까 제가 뭐 이런 수업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겠지,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니까 개공사가 법대로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계약이 딱 체결되니까 거래계약서 딱 봉투에 넣어가 딱 줍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중요한 것도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 언제입니다, 잔금 언제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탁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모노차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넣어놓으시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괜히 물건에 대해서 물샘, 안샘, 깨끗함 이런 거 설명해봤자 나중에 시비 걸 수 있잖아, 그죠? 그냥 넣어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설명 안 해주면 6개월의 업무 정지인데 그래 넣어놓으세요 해서 넣어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체적으로 공제에 가입했으니까 공제에 가입했다는 사본 넣어주더라고요. 또 이거는 또 뭡니까? 제가 하니까 넣어놓으라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찍소리나 또 넣어놨어. 지금 법대로 하면 뭐라고요?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그거 위반하면 뭐 100만 원 과태료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개공사 심정은 이해하죠. 지금 계약이 막 체결되었는데 계약이 깨질지도 모르는데 이거 보증보험 증서 딱 해가지고 내가 사고가 나면 여기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넣어놓으시오 이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직선에 넣고 네 하고 넣어놨어요. 속으로 즉 고발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그죠?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세 가지를 설명하고 고요부해야 된다는 걸 익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예전에 거래를 해봤으면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법을 잘 지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계약이 딱 되면 거래계약서만 내주고 그냥 안녕입니다. 안녕. 그지? 근데 지금은 확인설명서 교부합니다. 그리고 보증사본도 교부하도록 지금 법에서 배우셨잖아. 그죠? 세 가지 익히셔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제 밑에 4번 다시 별표. 결국 이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어이잖아. 그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4번. 중개사고 시 의뢰인의 배상 청구 1. 의뢰인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자,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는 동그라미 딱 찍어요. 손해배상 합의서. 자, 그 다음부터는 줄만 끊습니다.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속 줄 것입니까?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개공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하겠습니까? 지금 읽어드렸는데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합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얼마 가입하고 영업하죠? 고로 1억 가입하고 영업하죠. 그래서 이 개공사가 고인지 과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2천만 원 입혔다고 칩시다. 2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청구합니까? 하니까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야, 당신 때문에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어. 이렇게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개공사가 그래 맞다. 맞다 하면 뭐가 나오죠? 손해배상 합의서가 나오잖아. 그죠?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해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라까지 지금 줄을 꺼셨다고. 보증기관은 어디죠? 보증기관이 여기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 공제에 가입했으면 어디? 협회에, 공탁해놨으면 하지도 안 하지만 공탁해놨으면 법원에 가서 청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지금 동그라미 있잖아요. 손해배상 합의서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합의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에 가서 청구한다. 이렇게 문제 낸다고. X지. 등록관청이 돈 내주는 기관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좀 줄 거는 의식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죠? 두 사람이 손해배상 합의서가 나오면 그 합의서를 가지고 그래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하면 되겠지. 근데 현장에서 이렇지 않겠어요? 의뢰인은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가 나 손해를 안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많겠어요? 여러분은 손해를 2천만 원 입었는데 개공사가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제 합의서가 나오겠지. 나는 손해를 안 입혔어. 만약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머리를 뜯어본다. 2.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가죠? 때리려고. 지금 거래가 될 문제가 아니지. 그죠? 겨울에 뭐 묻기는 뭘 묻어요. 자, 그러면 나는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개공사가 손해를 안 입혔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삽을 들고 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소송하셔야 돼. 이 소송을 우리는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소송을 하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첫째, 판사가 하해 붙입니다. 하해라는 말은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개공사 손해 안 입혔다.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씩으로 하해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받아들이면 뭐가 나온다? 하해 조서가 나오겠지. 이걸 가져가도 된다. 지금 이거 줄 거는 게 그거예요. 기타 관련되는 서류라는 게. 자, 그런데 1,000만 원씩 손해 못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야 청구 한번 해봐라. 뭐 얼마 해주면 되느냐 하니까 의뢰인이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개공사가 그래 해줄게. 그러면 해주기는 청구에 대해서 성락이 일어났죠. 그걸 청구 인락조서라 그래요.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절차가 하해 청구 안 된다. 무조건 2천만 원 내놔라. 무조건 못 주겠다. 그러면 하해 청구가 안 되겠죠. 그럼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린 걸 뭐라 그런다? 판결문을 가져가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뭐고? 손해배상 합의서.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하해조서, 청구 인락조서, 판결문 등도 청구하는 서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느낌이 딱 와야 돼. 1번 합의서, 2, 3, 4 네 가지 딱 되잖아요. 5번 쓸데없는 거 하나 갖다 놓고 다음 청구하지 않는 서류를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들어온다고요. 청구하는 서류가 뭐다 하는 의식을 딱 해놓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 화해, 청구, 그 다음 판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그죠? 뭐 1월 1일이나 3월 1일 되면 인사이동 하잖아. 그죠? 뭐 승진했다, 뭐 대법원도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승진할 때 판사들의 능력은 화해 청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능력입니다. 마지막 판결 내리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판결 내리는 거니까 이 화해나 청구를 잘 성립시키려면 두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야 이게 화해 청구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판사들의 능력은 화해 청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습니다. 뭐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민사소송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이렇게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서류는 뭐다? 합의서인데, 그죠? 우리 성인들, 여러분들, 어른들을 수업해 보면 앞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 시험 때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체크해냅니다. 이걸 암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들은 한 발만 옆으로 가면 또 낭떠러지로 툭 떨어져요. 한 발로 간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 개공사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요즘은 소비자가 똑똑한 사람 많죠. 소보원 들어봤습니까?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또 X 하잖아, 봐요. O예요, O. 그지? 그러니까 한 발만 옆으로 하면 툭 떨어지는 게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라는 게 책이 없던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합의가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게 뭐다? 합의가 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서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한 발만 옆으로 툭 가면 그런 게 책이 없던데 자꾸 이렇게 간다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합의서가 중요한 거예요. 합의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수업할까요? 두 사람이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O예요. 공중변소기나 화장실이기나 합의가 돼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죠?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소송을 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가거나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합의서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은 개공사로서 내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어쨌든 2천만 원의 손해를 물어줬어. 그죠? 손해를 물어주면 여러분들은 계속 영업을 할 거예요? 그만할 거예요? 자기 이야기 생각해 봐요. 내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인하여 2천만 원 물어줬다면 계속 영업한다? 안 한다? 당연하게 해야 되지. 이제는 복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요. 오른쪽 229페이지 상단 개공사의 보증 유지의 의무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내로 15일 동그라미가 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5일에 동그라미 놓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는 줄 것입니다.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보전하여야 한다. 보전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내로? 15일 내로. 이게 시험에 그래 잘 나온다고요. 30일 내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15일에 동그라미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그냥 15일 그래 맞아 동그라미 이렇게 쉽게 치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면 7일, 3일, 30일, 3개월 막 이런 것들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일을 강조하려고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로 강하게 수업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2천만 원을 물어줬다 그러면 다시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15일 내로 가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빨 깨물고 15일 만에 가입해야 돼. 2천만 복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빨 깨물고 15일. 자꾸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15일이 날짜가 중요하니까. 자, 며칠 만에 이빨 깨물고요?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가입합니다.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자, 이 지문도 참 까칠합니다. 그때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15일 내로 다시 가입하는데, 공탁금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채워 넣어라. 보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부족하게 된 금액에 줄 거 놓고 밑에다가 적기를 지급한 금액, 시험 이래 나오면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지급 금액 하면 X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얼마나 까칠한가를 이렇게 의식해 봅니다. 지금 뭐 공탁하고 영업할 사람도 별로 없지만
개공사는 공탁금 얼마 가입해야 되죠? 1억이잖아요. 1억. 그죠? 근데 이 개공사는 1억 5천을 가입했어요. 여러분 1억 5천 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1억 이상 가입하니까 1억 5천 가입해도 되잖아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잘하는 현상, 괜찮은 현상. 됩니까? 약간 의리한 현상. 뭐 이래 되지 뭐. 그죠? 자, 개공사 얼마 가입하면 되고? 1억. 법인은 얼마? 2억 이상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 5천을 가입했다고. 자, 1억 5천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방금 보다시피 2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러면 15일 내로 얼마를 다시 가입해야 돼요?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1억 5천을 가입했는데 물어준 게 얼마? 2천만 원. 남아있는 건 얼마? 1억 3천이면 다시 부족하게 금액이 없잖아 지금. 그럼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는 돈을 채워 넣는 게 아니잖아 지금. 법에 뭐라고 돼 있다? 부족된 금액을 채워 넣으라고 돼 있다고. 다시 1억 5천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드디어 6천만 원을 물어줬어요. 6천만 원. 자, 그러면 15일 내로 얼마를 가입해야 되죠? 1,000만 원만 가입하면 되죠. 어차피 1억 이상이니까. 그래서 지급된 금액을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적었죠? 부족된 금액을 채워 넣어라. 보전하라 그랬지. 지급 금액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를 대충 계산하면 내가 2천만 원 물어줬으니까 2천만 원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죠? 부족하게 된 금액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 했죠? 넘어가면 교재 230페이지. 자, 하단 5번 의무에 대한 제재. 아까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5번에 1번. 자, 등록안정은 개공사가 지금 공부했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업무 보정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중개 업무를 개시하면 줄 것입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줄 거고 그거를 뭐라고 불렀지? 아까 상대적 취소 사유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업무 보정 설정 안 하고 영업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들으셨죠? 밑에 2번 행정질서벌.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 말이죠. 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등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공제증서 공탁증서를 교부하지 제공하지 아니하면 아까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손해를 입혔을 때 가입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라는 내용, 그 다음에 개공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모두 책임지는 건 아니죠. 원인과 결과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 전달됐는데 이 가입 금액은 원래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합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해서 하셨고,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230페이지 제일 밑에 핵심 표 해놓고 방금 우리가 설명했지만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첫째 거래계약서, 두 번째 확인설명서. 이거 안 하면 전부 업무 정지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세 번째 업무보정사본. 그죠? 이거 설명하고 교부해 주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 안 하면 옆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까지 해서 이 표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별표 해 놓으시고. 자, 넘어가면 이제 중개보수편 중요한 단원이 따라옵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보수 공부하겠습니다.